국어 성적 올리는 방법 먼저 이야기하고 언어와 매체 우리 들어가 봅시다. 국어 성적 올리는 방법은 그냥 일단 그냥 공부하기보다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 언매랑 독서론 14문제를 20분 내에 다 맞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 너의 목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문학 17문제를 약 20분 걸려서 한두 개 정도 틀리겠다.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독서 14문제를 마지막 약 40분 동안 이제 OMR 포함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틀리겠다. 지금 한두 개 정도 틀리겠다가 목표인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뭐 틀리라고 저주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틀리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놓자는 거야.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놓고, 그리고 이걸 이뤘을 때 다음 목표로 나아가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이뤄봐라. 그래서 우리 일단 첫 번째 얘부터 한번 이뤄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나가자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목표를 줬다고 해서 이 순서로 풀라는 건 전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이제 가르칠 때는 이제 언매랑 독서론 풀고 그 다음에 독서 풀고 문학 풀라고 이야기할 거거든. 그거에 대한 이유는 많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뭐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니까, 일단 우리 언매 독서론 14문제 20분 안에 다 풀고 다 맞아보자. 근데 그러면 적어도 언매에서는 독서론 한 3, 4분 정도 쓸 테니까 16분 이내로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16분 이내에 다 맞는 방법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언매 다 맞는 방법. 근데 사실 언매는 화작이랑 다르게 거의 대부분 이제 문법 개념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문법 개념에서 언매 등급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건 너희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11문제를 끌어가는 운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문법을 알려주는 건 전혀 아니야. 문법은 당연하지만 인강 들으셔야 돼요. 자, 언매 다 맞으려면 어차피 너희도 알고 있겠지만 언어 5문제 나오고 매체 6문제 나오고, 그럼 언어에는 장지문 2개 있고 뭐 단일 문제 3개 있고 그다음에 두 지문에 6개 나온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 6가지. 내가 오늘 전해주고 싶은 게 이 6가지인데, 첫 번째, 개념 암기와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 내신에서 좀 해봤으니까 뭐 수능도 이대로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툭 치면 툭 나올 정도가 아니라면 무조건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비음화 알아? 그러면 비음화가 이렇게 하면 아직 안 된 거야. 혹은 국외음화 알아? 국외음화가 된소리 되기 알아? 된소리 되기가 이러면 안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영혼의 불규칙 활용 그거 알고 있어? 그럼 나 당연히 알지. 어간? 어미? 둘 다 바뀌는 거 있잖아. 어간 바뀌는 거는 시읒, 디귿, 비읍, 르, 우. 그 다음에 어미 바뀌는 건 여러, 오. 둘 다 바뀌는 건 시읒 불규칙 이렇게 있어. 아무거나 물어봐.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을 정도 되면 개념 암기 정리 완벽하게 된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됐으면 일단 이것부터 해내라고. 이것부터. 이거는 거의 디폴트 값이야. 이건 정말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안일하게 자신을 진단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자신을 좀 돌아봐봐. 나는 개념 암기가 잘 돼 있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적용. 사실 여기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 개념 암기도 당연히 중요하지. 개념 암기하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최대한 많은 사례에 적용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평가원은 개념 자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아. 너 비음화 알고 있어를 물어보지 않고 어떤 사례를 줘놓고 그 비음화를 적용해봐. 딱 바로 그냥 적용해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그래서 개념 암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얘는 당연한 디폴트 값인 거고, 사례에 많이 적용을 해봐야 된다. 뭐 둘 다 바뀌는 이 히읗이 있어? 그럼 이거 사례 뭐였지? 하야타가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례를 좀 쌓아가 보라는 거예요. 1번, 2번 사례, 3번 사례, 4번 사례. 아니면 정말 이제 문법이 미친 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평소 일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나 오늘 밥도 먹었는데 밥도? 비읍 디귿 붙었어? 디귿이 된소리 됐네? 된소리 되기 이런 식으로 좀 미친놈이긴 하죠. 죄송합니다. 사례를 잘못 든 것 같은데 어쨌든 사례를 이렇게 막 모아다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문법 개념을, 그 규칙을 이제 사례에 적용해 보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문법을 정말 잘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최대한 암기해서 끝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사례 적용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접사, 접두사, 접미사 외우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접두사 뭐 개, 뭐 풋 이런 거 외워서 어디다 써먹어. 개가 들어간 이제 단어, 풋이 들어간 단어를 보면서 이제 아 이건 접사, 아 이건 어근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례 적용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스키마를 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꼭 사용하라는 건 절대 아닌데 장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엔 장지문은 거의 대부분이 독서야. 그냥 독서 지문의 축약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에서 잘 안 뚫리면, 그러니까 나중에 독서 방법론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독서에서 잘 안 뚫리면 손을 써도 괜찮거든. 손을 써서 뚫어간다라는 개념도 괜찮거든. 심지어 장지문에서 핵심은 비교, 분류, 예외야.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규칙들을 비교하거나, 특히 중세국어 나오면 엄청 심하지, 분류하거나 아니면은 이 원규칙상의 예외가 되는 그 지점들을 딱딱딱 말하면서 그걸 선지로 출제한단 말이지. 그럼 이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담아가기 가장 좋은 건 손으로 써서 뚫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따가 내가 스키마 쓰는 거 보여줄 테니까 아 이런 것도 쓸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특히 이거는 매체에 관련된 문제인데 매체 지문을 읽어갈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읽어가야 돼. 첫 번째는 주요 내용을 발견하겠다. 지금 이 매체를 토대로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싶냐, 이 주요 내용 발견하겠다. 그치? 근데 이거 잘 봐. 정보 제시, 이거 정보 제시 방법, 이거를 노트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뒤에서 언급하려고 했는데 미리 보여주자면 이런 거 있잖아. 42번 보면 정보 제시 방법이 이렇게 돼 있지. 보면 소제목, 출처, 아니면 이미지 제시, 아니면 내용이 시작되는 지점, 첨부 파일. 이거 아니고 뒤에도 있어. 뒤에도 이제 순서도, QR 코드, 뭐 손가락 지시 모양 기호, 활동 유형에 따라 구분, 이런 것들을 노트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반복돼서 나와. 반복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체도 물어볼 때가 다 비슷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 QR 코드 있니? 주소 있니? 아니면은 뭐 출처 같은 거 밝혔니? 아니면은 닉네임이 나와 있니?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니까 한계가 있잖아. 어차피 낼 수 있는 정보가. 그러니까 너가 이제 한 5개년 정도의 엄매를 풀면서 이제 내가 그런 정보 제시 방법들을 노트 정리를 했어. 그렇게 데이터를 쌓았어. 그리고 수능장에 가봤더니 내가 데이터 쌓아놓은 곳 위주에서 정보 제시 방법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지문에서 찾기 수월하지. 은근히 많은 애들이 매체에서 정보 제시 방법을 찾지를 못해. 이런 거 보면서 순서도 순서도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거기서 누수되는 시간도 정말 많으니까 최대한 정보 제시 방법은 노트 정리를 좀 해서 데이터를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섯 번째, 네, 화작에서는 마인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엄매는 마인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상 나는 수능 3번 봤는데 3번 다 문법이 진짜 쉽지 않았어. 문법이 정말 쉽지 않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법의 난이도는 상상 초월이야. 그냥 거의 새로 보는 신유형 같아. 그래서 마인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 보기와 발문을 제발 꼼꼼히 읽어주세요. 제발. 제가 수능에서 발문인가 보기를 제대로 안 읽었다가 제가 이제 첫 번째 본 수능이 2019학년도인데 너무 틀딱 같긴 한데 2019학년도인데 그때 이제 그 최소 대립상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소리랑 쉬리, 뭐 모래랑 머루, 마루 이런 거 구분하라는 문제인데 실상 그런 걸 구분은 했어. 최소 대립상이 뭔지는 아니까 구분은 했는데 막상 이제 선지를 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개첨하고 나서 제 반수할 때 다시 풀어봤을 거 아니야. 다시 풀어보니까 내가 발문하고 보기를 꼼꼼히 안 읽어서 개망했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는 그냥 이거는 가장 기본 장착. 보기와 발문은 내가 이 개념을 알든 모르든, 이 문제를 알든 모르든 무조건 진짜 제발 나처럼 당하기 싫으면 제발.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최대한 침착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선지를 판단할 것. 은근히 많은 애들이 뭔가 물어보는 게 많거나 이런 거, 엄매 이런 거 보면 중세국어도 빡센데 뭔가 물어보는 것도 빡센 것 같아. 이럴 때 차분하지 못하고 1번 맞는 것 같아. 2번 모르겠어. 3번 넘어가. 이런 식으로 뭔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닙니다. 되게 엘레강스하게, 그러니까 약간 고급지게 A 감에 용비어천가 물어보는군. A는 석보상절이니까 용비어천가로 적용해보라는 거겠네. 알겠어. 그리고 이거 수능장에서 이런 식으로 알겠어 하고 있을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연습을 많이 해달라. 오케이. 침착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선지 판별하는 거
지금 연습 많이 해달라. 수능장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세 번째, 분석해야 할 순간에는 제발 과감하게 분석해주세요. 2025학년도에서 똑같아. 38번 문제 봐봐. 조음이치와 조음 방법 달라지는 거 이거 풀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애들 비음아? 음자리 끝소리 규칙? 알고 있는데? 근데 조음이치 모두 변하네. 변하지 않나? 미치겠다. 나 이거 못 풀겠는데? 5번부터 보자. 이러면 개망한다고. 진짜로. 제발 과감하게 분석해라. 할 땐 해야지. 그치? 조음이치 좋은 방법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 할 땐 해야 될 거 아니야. 과감하게 분석해라. 네 번째, 엄매 제발 막히면 넘어가세요. 이거는 수능장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연습할 때는 안 해도 되지만 수능장에선 정말 제발. 이거 나중에 내가 썰 풀어줄게. 내가 마지막 그 수능에서 봤을 때 문법 하나 막혀가지고 넘어갔는데 걔가 날 국어 1등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지. 그거 내가 나중에 썰 풀어줄게. 어쨌든 마인드를 좀 장착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어쨌든 첫 번째 개념 암기 정리하세요. 두 번째 사례 적용 좀 많이 연습하세요. 많이 연습. 그 다음에 스키마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거부감을 좀 갖지 말라. 네 번째 주요 정보. 매체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주요 내용과 정보 제시 방법. 이거 노트 정리 좀 해주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인드 이야기할 거다. 마인드 이거 좀 장착해라. 그래서 체화 순서는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제 자료 올려놨잖아요. 자료 그 PDF 다운받았지? 그거 여기 자료에 내가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들을 다 정리해놨어. 이렇게. 그러면은 너가 해야 되는 건 간단하지. 파생어 합성어 파생의 구분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돼? 툭 치면 툭 나올 정도.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바로바로.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는 어간과 어간이고 파생어는 접사와 어간에 이제 합쳐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문법 개념 정리 잘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들 기준으로 여기 있지만 이것들 기준으로 자료 토대로 다시 한번 개념 암기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례까지도 좀 많이 공부해 주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지금 다단 800조 풀고 있다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엄매 전형태 쌤 인강 듣고 있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문법 개념 다 좋아. 다 하고 있는 거 좋은데 평가원 5개년치 그 EBS I에서 뽑아야 되니까 세트 11문제 세트를 추가적으로 좀 해줘.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말했지만 결국 우리 목표 첫 번째 이뤄야 될 거 아니야. 엄매 16분 내로. 그다음에 독서론은 어차피 몇 번 연습하면은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20분 내로 끝낼 수 있으니까 내가 독서론도 다음에 이야기해줄게. 근데 이거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세트만 풀어줘. 쌤, 저 시간이 없는데요. 자기 전에 너 유튜브 볼 시간에. 유튜브 볼 시간 이거 어차피 16분 목표로 하면 20분이면 푸는 거 아니야. 20분이면 충분해. 하나만 추가적으로 해줘. 이거 너무 과한 거 같은데요? 제발. 내가 부탁하는 게 뭐야? 왜 내가 부탁해야 돼? 너 인생 바꾸려면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번째, 잘 모르겠으면 질문해. 혼자 끙끙 앓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푸는 게 더 효율적이었을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했을까? 솔직히 정답 맞추고 오답하는 거는 그 해설지 보면 되잖아. 근데 그거 말고 쌤 제가 이거를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순서를 어떻게 조정을 해봤으면 순서를 어떻게 지정해볼까요? 마인드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질문해라. 카페에다가. 오케이? 질문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우리 이제 진짜 엄매 들어가 봅시다. 엄매 푸는 순서도 자료에다가 내가 다 해놨거든. 여기 보면 문제풀이 메커니즘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 단일 문제 3개 풀고 장지문 풀고 그다음에 매체 첫 번째, 매체 두 번째 이 순서로 풀 거다. 나도 마찬가지로 엄매는 단일 먼저 푸는 게 좋아. 단일 먼저. 일단 첫 번째, 엄매를 가장 이제 처음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엄매 이 장지문부터 들어가 버리면 거의 뭐 독서부터 들어가는 타격감인 거지. 타격이 센 거지. 그러니까 단일 먼저 풀어라. 그리고 이거 단일 먼저 풀면 이거 단일 두 번째 풀 때 시험지 넘길 거 아니야, 바로. 애들 확실한 건 내 금방 한 8명 정도? 걔들 멘탈은 좀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단일 풀었어? 바로 그냥 소리 내면서 넘겨? 이거 풀어? 내 금방 8명은 내가 이겼어. 무조건 내가 이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단일 먼저 풀어. 단일 먼저. 그러니까 이건 농담이고 장지문부터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단일 먼저 풀자 이겁니다. 그래서 단일 들어갔어?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마인드, 보기 발문, 꼼꼼히 읽자. 보기 발문. 일주일 두 단어가 보기에 기억
미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일단 문제가 뭘 물어본지를 좀 파악해보는 거야. 천천히 바로 들어가가지고 동미어 다이어 이게 아니라 먼저 문제를 파악해보는 거야. 오케이, 기역, 미음 여기 다 있으니까 그럼 얘들은 실시간으로 좀 가보자. 동일한 모습의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 이들은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 관계나 연관성이 있는 다이어 관계에 놓인다. 알겠어. 그러면 기역, 난로에 불을 피웠다. 그들의 사랑에 불이 붙었다. 이 불하고 이 불은 연관성이 있는데? 그럼 1번 치워. 2번 다이어 관계. 이곳엔 가위표를 치는 거야. 가위표를 그리라는 거지. 굿을 그리는 아이는 아닌 거잖아. 그러면 서로 연관성 없으니까 다이어도 아니야. 2번 치워. 그 다음 또 읽어보는 거야. 다이어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이때는 그 구체적 의미가 달라 유의어나 반의어가 다른 경우가 있다. 그리고 유의어, 반의어 이거 물어볼라나? 용언이 다이어일 때는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는 같고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알겠어. 그럼 3번 나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 서술어 자릿수 물어보는 거잖아. 요즘 평가원 서술어 자릿수 너무 좋아한다니까. 그거 무조건 개념 정리하십시오. 나는 뭐를 들었다야. 나는 뭐를 들었다. 나는 그러니까 주어는 빼니까 충고까지 잔소리를 듣지 마. 뭐를 뭐로 듣지 마. 뭐를 뭐로 듣지 마잖아. 그럼 오케이. 3번이 답. 다르지? 오케이. 차분하게 풀었어? 바로 그냥 소리 내면서 넘겨버려? 그 다음에 38번 가는 거야. 38번. 여기 내가 말했지? 침착하게 차분하게 근데 과감하게 분석해야 된다. 1번 봐봐. 이것도 천천히.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네. 지금 학습활동? 이거 뭐야? 자음 그거 자음표잖아. 국어 자음은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 그렇겠지. 좋은 위치, 좋은 방법. 이를 정리한 위표를 바탕으로 자료의 자음 교체 양상을 알아보자. 교체 물어보니까 오케이. 교체는 내가 좀 알아. 그 다음에 A에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모두 변하는. 미치겠는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 진짜 시작입니다. 과감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A 더 쌓는. 그럼 일단 첫 번째 음절이 끝소리 교체로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어? 그럼 천천히 확인해보자.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어. 그럼 둘 다 변한 건 아니야. 모두 변한 건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쌓는 히읗이 디귿이 됐어. 일단 히읗이 디귿이 됐어. 일단 끝났네. 1번 답. 이런 식으로 체크하라고. 여기 재수생들 이거 작년 수능 풀어봤잖아. 작년 수능 풀면서 내가 약간 그 내 예측인데 이런 거 보면서 개빡센데 5번부터 읽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 개인적 생각은. 그러니까 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해. 과감하게. 그리고 내가 기출을 좀 많이 풀어봤는데 풀어보면서 느끼는 건 평가원이 은근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조율을 좀 해놓더라고.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여기 안에 넣어놓더라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잡팁이고. 홀수형이라서 홀수형 이거 짝수형 바뀌었으면 진짜 짝수형 애들 개불쌍한 거 아니야? 안 바뀌었겠지? 그치? 자 어쨌든 39번 가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천천히 읽고 제발 침착하게 그리고 제발 꼼꼼히 읽어라. 쌤 왜 마인드만 강조하십니까? 아니 마인드밖에 강조 못한다니까? 개념 암기는 정리나 사례 적용을 너가 미리 해놔야 돼. 미리 해놔야 돼. 미리. 이거 마인드 문법 풀 때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니까 정말. 그리고 천천히 읽어보는 거야. 천천히 읽어보고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그렇구나 하면서 기억 보고 1, 2번 선지 판단하면 되겠네.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셨다. 그제. 그러면 모레는 알겠어. 이틀 전에 오늘 청소 같이 하자고 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틀 후에 오늘이니까 모레라고 했겠네. 그럴 수 있겠네. 1번 지워. 2번 기억에 하자는 해요를 간접히 이용할 수 한 걸 수도 있다. 모레 청소 같이 해요. 예 그럽시다. 가능하지? 2번 답. 이런 식으로 그냥 찍어버리면 된다. 그 다음에 자 단일 3개가 끝났어. 그 다음에 장지문으로 오는 거야. 가끔 가다가 단일 3개 풀고 매체 넘어간 다음에 바로 독서 들어가가지고 장지문 안 푼 거 OMR 마킹할 때야 비로소 깨닫는 애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많이 연습해봐야 돼. 그러니까 자 장지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거의 절반쯤에서 끊겨. 절반쯤에서. 그러니까 이 A 부분 실시간 여기까지 읽고 바로 가서 풀 수 있는 부분까지가 있으니까 절반 나눠서 조금 부담을 덜어내고 말했지만 스키마를 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 비교 분류, 예외 이 3가지가 장지문에서는 핵심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여기까지만 읽을게. 여기까지만. 훈민정음 반포 직후 간행된 용벼청가, 석보상절, 월인 청강지곡을 보면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대. 독서지문 읽듯이 핵심을 발견한 말이야. 주요 정보를 핵심. 네, 맨날 강조하는 거잖아. 독서지문 읽을 때 주요 정보를 좀 발견해라.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거잖아. 지금 주요 정보가.
예컨대 훈민정음 해례본의 팔종성 가족용 즉 기역, 예, 이응,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읒, 리을로 모든 꽃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원리는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세 문헌에서 모두 예외가 보이는데 예외가 되는 표기가 서로 달랐다. 예외, 예외, 예외. 그럼 세 문헌을 아마도 분류할 거야. 분류, 예외까지도. 그래, 한번 해봐. 표기법이 예외가 있다며. 고유어의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에서도 이들은 차이가 난다. 아, 그러면 지금 주제가 바뀌었네. 고유어의 이어적기, 끊어적기 이야기, 연음과 분철 이야기로 갈 거. 연음이란다. 연음 맞지? 연철과 분철, 그렇지? 연철과 분철 이야기로 갔네. 체험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 결합해서 용벼천과 속보장구조는 이어적기 방식을 취했다. 그러면 봐봐. 어차피 공통점이긴 하지만 분류를 해야 돼. 이 조건 하에서는 이어적기다. 그러면 조건까지는 못 적더라도 용비어천가와 속보상절은 어쨌든 이어적기를 하네. 다만 속보상절은 체온의 끝소리가 옛 이응일 때 주이, 중이처럼 이어적기도 하고 중을한처럼 끊어적기도 한다. 그러면 용비어천가 무조건 이어적기인데 속보상절은 예외가 하나 있다. 예외 어떤 거? 옛 이응일 때 이어적기, 끊어적기 둘 다 가능하다. 이거 스키마로 적어놓으면 되잖아. 옆에다가 아무데다가. 그치? 그 다음에 월인 청강지곡은 체온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이응, 니은, 미음, 리을 반치음일 때와 용어나간의 끝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끊어적기를 하였고 그 밖엔 이어적기면 또 어디다가 적어놔. 물론 여기다가 이어 적으면 좋지만 약간 공간이 부족하니까 월인 청강지곡 두 개로 나뉘는 거지. 이어적기 할 때와 끊어적기 할 때. 이어적기 할 때는 언제야? 아마도 그냥 울림소리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이 정도만 적어놔. 이거 다 적을 거 아니잖아, 그치? 이 조건은 다시 와서 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이 정도로 스키마로 정보를 분류를 좀 해놔라. 그래야지 이거 통으로 보면은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러는데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놓으면 그때그때 찾아서 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밖에는 다 이제 끊어적기를 했다. 잠깐만, 내가 반대로 적었지. 미안합니다. 여기는 울림, 끊어적기는 울림, 얘는 그 밖에. 미안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만 뿐을 말씀을 우물을에서는 이어적기가 보인다. 이것도 예외지. 예외는 거의 대부분이 무조건 선지로 출제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잘 보자. 자, 이 상태로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문제 풀로 가는 거야. 이거 풀 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침착하게 차분하게 선지를 판별할 것, 과감하게 분석을 할 것. 가봅시다. A는 용비어천가에서 이런 발음을 못하겠네. 가에로 적혀 있겠군. 가에로 적혀 있겠군. 그러면 석보상절인데 용비어천가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용비어천가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어적기를 하니까 가에 이어적기 되어 있네. 2번 B는 석보상절에서 다마로 적혀 있겠군. 월인청강지곡에서는 다마가 지금 끊어적기인데 석보상절에서는 이어적기냐 물어보고 있지. 석보상절에서는 옛 이응 관련된 거 아니면, 그치? 여기 보면은 체온의 끝소리가 옛 이응일 때 이어적기, 끊어적기 가능한 거고 거의 대부분이 이어적기니까 다마 그대로 들어가겠지? 3번 원인 청강지곡에서는 에서 눈에로 적혀 있겠군. 그럼 석보상절 눈에 연음 지금 침착하게 계속 따져가는 거야. 근데 얘는 끊어적기가 되어 있으니까 끊어적기면 울림소리 관련인데 눈이면 체온이고 체온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니은이네. 그래 끊어적기 가능. 그 다음에 4번 지금 내가 이렇게 스키마를 작성해왔으니까 바로바로 가서 조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4번 조사 을과 결합하면 동일 문헌에서 북을로 적혀있고 뭐 물어보는 거야? 끊어적기 물어보는 거잖아. 끊어적기 하냐? 그러면은 D는 원인 청강지곡인데 끊어적기라는 거는 원인 청강지곡에서 끊어적기라는 것은 여기 보지만 울림소리인데 아마도 내 생각엔 이거 왜 물어본 거냐? 끊어적기는 울림소리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이어적기로 부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치? 아마도 이거 뭔가 문제 제가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예외 뿐을 이거 건들고 싶었던 것 같거든. 그치?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뿐을 근데 을 바로 결합시켜가지고 부풀 연음 이거 판단하게 하는 거는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판단할 평가원이 훨씬 뛰어나잖아. 그치? 어쨌든 자, 제끼고 답은 4번 정도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5번 문제를 보면 35번 이거는 뭐 내가 안 읽을게. 근데 35번은 거의 대부분이 내용일치이기 때문에 너가 여기 정도만 잘 읽어도 문제 잘 풀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우리 잡아놨던 그 주요 정보 물어보고 있는 거야. 원리에서 어긋나냐? 맞아 예외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천천히 푼다. 5문제 다 풀었으면 넘어가가지고 매체를 풀면 된다. 오케이? 매체는 사실
사람마다 풀이 방법도 좀 많이 다르고 그런데 그냥 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하다가 좀 짬이 차면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 일단 첫 번째, 나는 가장 먼저 매체를 풀 때 그냥 막 들어가서 풀거나 아니면 선지 바로 읽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하고 가장 먼저는 여기 발문을 먼저 읽어보는 거야. 여기 발문. 가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방송을 시청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알겠어. 그러면은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면 아마도 실시간 관련된 정보 제시 방법이 나와 있을 거다. 두 번째, 이 방송을 보고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면 아마도 이 방송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했던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을 거다. 미리 파악을 끝내. 그 다음 미리 파악이 끝났어.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읽는 게 아니라 문제 순서를 따져보는 거야. 40번에 기억 미음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억 풀고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풀고 바로바로 와서 실시간으로 문제 풀어달라. 실시간이라는 것은 해당 부분까지 읽고 나서 바로바로 가는 거 의미하는 거야. 바로바로. 그 다음에 41번도 발문을 먼저 읽어보는 건데 AC라고 돼 있고 A, B, C가 여기 있으니까 얘도 실시간으로 가자. 42번 같은 경우에는 나의 정보 제시 방법이니까 나지문만 읽어도 되겠네. 43번 같은 경우에 AE의 문법이고 얘도 AE가 여기저기 숨어 있지 지금. A, B, 그 다음에 C, D, E 숨어 있으니까 얘도 실시간으로 가겠다. 쌤, 그럼 이거 실시간 문제가 3개인데요? 너희는 실시간이 많을수록 좋아해야 돼. 왜냐면 그만큼 이제 지문 읽어가면서 문제가 같이 털리는 거니까 얘 실시간 3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다면 하고 못하겠다면 적어도 2개 정도만 채택을 해서 2개 정도만 실시간으로 풀어달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 실시간이 3개가 나왔어? 그러면은 한 이쯤에서 끊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쭉 읽고 그 다음에 하나씩 터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A, B 여기까지 다 터는 거야. 여기 안에서 답 나와버리면 끝내고 좋지만 답 안 나왔다고 해도 또 읽고 여기 가서 리을, B 이거 2개 털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읽고 C, D 이거 털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는 E 하나 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읽고 이거 털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되는 건 지문 읽을 때 완전 세부적인 내용, 완전 세세한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여기 봐봐. 플로우가 콘센트 이야기한다면서 이제 뭐 일본 여행에 갔다가 콘센트 맞는 게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 일본은 전기를 보내고 받는 시스템 우리나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서 맞아. 우리나라는 220볼트고 뭐 일본은 110볼트고 그런 거를 생각하지도 말고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도 않아. 주요 내용이라는 건 결국 주요 내용이라는 건 그 주제랑 관련 있는 거밖에 없단 말이지. 주제가 플로우가 콘센트래. 그래. 현지에서 애를 먹었대. 규격의 차이가 있대. 규격의 차이가 있다가 핵심인 거지. 그 이후의 나머지들은 세세한 정보니까 그냥 다 쳐내려가면서 읽으란 말이야. 맞아요, 번거롭죠. 뭐 전기 보낸 거 달라요. 독자적으로 구축했대. 독자적 구축했네. 유형을 보여주는 이미지도 유형이 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약간 주요 내용 위주로 빠르게 쳐 내려가면서 읽어야 한다. 오케이? 그리고 주요 내용 신경 쓰면서도 동시에 정보 제시 방식 신경 써야 된다. 정보 제시 방식이라는 건 여기 채팅창 있냐, 자막 띄었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나중에 내가 노트 정리하라고 했었잖아. 노트 정리하면은 이런 거 링크 주소 이런 것도 다 약간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거야. 예민하게. 뭔가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예민하게 할 거고. 여기 봐도 이런 거 봐봐. 플러그와 콘센트 N형으로 정했고 뭐 110V는 A형이고 뭐 220V고 1973년이고 C형, F형이 있고 전혀 안 중요해.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요 내용이라는 건 왜 그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거지. 이 안에 세세하게 담겨 있는 정보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세세한 정보들은 독서지문 가가지고 파악하는 거지. 매체에서 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매체와 독서를 잘 구분해서 공부를 해달라. 오케이? 잘할 거라고 믿어.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나씩 끝낸다. 정리를 해보면 얘 읽어. 발문 먼저 읽어. 그 다음에 문제 발문 읽으면서 실시간 있으면 실시간 따져보고 문제간 순서를 좀 짜봐. 문제간 순서를 짜고 그 다음에 읽고 여기까지 끊어버리고 나머지 다 털어버려. 여기까지 끊고 다 털어버리고 다 끊고 털어버리고 끝내 또 끝내. 그 다음에 나지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애는 선지 먼저 읽고 어떤 애는 지문 먼저 읽거든. 그럼 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문 먼저 읽어. 왜냐면 수능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나는 되게 보수적으로 행동을 하거든.
근데 그거 읽는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 읽고 가서 몇 개 선지 지워보는 거야. 여기까지 읽고 또 몇 개 선지 지워보는 거지 뭐.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취향 차이다. 다만 수능장이라면 조금 더 나는 침착하게 행동을 할 것 같다. 꼼꼼하게 읽어볼 것 같다. 그 정도. 꼼꼼하게 읽는 게 오히려 시간이 더 절약하는 길일 수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것보다도. 오케이?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고 지문을 읽을 때는 정보 제시 방법과 이제 주요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럼 정보 제시 방법 데이터는요 말했지만 이런 거 정보 제시 방법 나오면 노트 정리를 좀 해달라. 그렇게 데이터를 좀 쌓아가야 데이터가 쌓여야 뭔가 더 판별이 되지 않겠어? 그치? 넘어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거의 확연하게 가나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하나는 정보 제시 방법에 치중되어 있고 하나는 정말 주요 내용에 치중되어 있는 두 지문이 있어. 간혹 가다가는 그러니까 간혹도 아니고 거의 반반인데 가지문이 주요 내용, 나지문이 이제 팜플릿 아니면 뭐 포스터, 광고 포스터 이런 거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은 광고 포스터는 결국 정보 제시 방법 이거 찾으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이야기로 나온 카톡 대화 같은 것들은 이제 꼼꼼히 주요 내용 읽으라는 거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 44번 같이 이렇게 정보 제시 방법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선지 먼저 읽어. 선지 먼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선지 먼저 읽어도 돼. 근데 얘는 앞에 첫 번째 매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매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데 두 번째 매체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으려면 이거 읽어도 되지만 템플릿이나 광고 포스터나는 뭔가 좀 그래. 그래서 얘 선지 먼저 읽어. 선지 먼저. 그리고 나서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오케이? 이거 잘 찾으려면 내가 말했다시피 정보 제시 방법에 대한 데이터가 너 머릿속에 쌓여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QR코드 나오자마자 눈에 보이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카톡 대화는 내가 말했지만 제발 꼼꼼히 읽어라. 제발. 왜냐하면 얘는 내용상에서 답의 근거가 보이기 때문에. 얘가 답이 3번인가 그렇거든. 3번. 본선 팀의 요청사항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뒤에 있는 말은 다 맞는데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맞는데 이 말이 틀려서 이 말이 없어서 지금 틀린 말이 이 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 하고 싶은 말 꼼꼼히 읽어라. 날려있는 애들 많은데 여기서 주요 내용 파악을 잘 해야 된다. 이 연습 좀 잘 해달라. 오케이? 정리해보면 두 번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시 방법과 주요 내용이 확연하게 갈려있다. 그래서 나는 44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 광고 포스터든 뭐든 나오면 선지 먼저 읽고 찾아본다. 이거 잘 찾으려면 정보 제시 방법이 노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카톡 대화 같은 경우는 주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잘 읽고 나서 문제 푼다. 꼼꼼히 읽는다. 대충 매체라고 해서 대충 날려 읽으면 인생 날아가기 때문에 제발 꼭 꼼꼼히 읽어달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엄매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뭐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대로잖아. 그치? 보면은 개념 암기 정리 꼭 해주시고 사례 적용 많이 하고 스키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요 정보 말했지만 주요 내용과 정보 제시 방법은 노트 정리를 해달라. 그리고 제발 꼼꼼히 차분하게 과감하게 그리고 막히면 넘어가자. 제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이 영상 다 봤으니까 자료 토대로 다시 한 번만 개념 정리해주고 하루 날 잡고 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매일 추가적으로 엄매 한 세트씩 평가 5개는 EBS 아이 가가지고 뽑아도 되고 내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 5개년 정도 육구 수능 엄매 화작 이런 거 모아놓은 자료를 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그냥 아예 인쇄소 가가지고 뽑아가지고 책 만들어서 그걸로 풀어도 되고 매일 하나씩 자기 전에 해도 되고 아침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잘 모르면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질문은 그 해설지 봐도 진짜 안 풀리는 거면 나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문제에 대한 답 그거는 해설지가 더 좋잖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순서에 대한 거 아니면 마인드에 대한 거 아니면 공부법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 카페에다가 올려놔라. 그래서 이렇게 엄매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우리 이제 독서 이야기로 이 목표 세 번째 독서 잘하는 방법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